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4년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지 되는 특별한 6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요즘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가 폭등이 돼갖고 분담금 문제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고요. 그 내용이 또 이 6가지 이유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랑 차근차근 왜 2024년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6가지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일단은요, 다 아시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관계 부처와 서울시가 엄청나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높다.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뭐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도시 계획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제초안이라든가 분상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연한 기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과거 이제 대통령 선거하던 시절에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신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지 된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다. 이러다 얼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규제가 너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규제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도 있지만 세금적인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의지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30년 된 집 확실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30년씩 기다릴 필요 없다. 20년만 돼도 재건축 시키도록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뭐 안전진단 강화 좀 여유 있게 하겠다. 이제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 아파트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살기에 불편하다면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 또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혹한기, 지금 이제 혹한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세 시장에 대한 과열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서울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택을 늘릴 수는 없지만 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전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 역설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그러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뭐 오피스텔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 그러면 그 지역에 특정 지역에 또 노후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도에 대한 연한도 대폭 낮춰서 한 20년 정도만 되면 연면적의 노후도보다는 건물의 노후도가 20년 정도만 되면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또 규제 완화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도 하셨고,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확고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지론이 이겁니다. 서울시의 집값은 지금 너무 비싸다. 아직까지 상당히 비싸고 지금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더 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집값이 뭐 1억 떨어졌네, 2억 떨어졌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별 의미는 없다. 우리한테 체감은 1도 안 와닿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남에 뭐 5억 떨어졌네, 4억 떨어졌네 이런 뉴스 보시잖아요. 근데 뭐 40억짜리가 5억 떨어서 35억의 매물로 나온다고 한들 사실상 사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되냐라는 거죠. 아파트가 뭐 30억대 초반까지 찍었다가 지금 나오는 게 28억, 29억대 나온다고 하더라도 28억, 29억을 일시불로 사실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2, 3억 떨어졌다고 한들 그게 별 의미가 없다, 사실상. 뭐 특히 이제 노도관 같은 경우는 섬의 밀집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2억 하던 아파트가 6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나오는 게 한 4억 5천 5억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거의 80% 정도 근접한 금액대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는 원래 2억짜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는 이제 그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서 공급을 많아지면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왕창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실과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시장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정말로 싹 다 풀려서 재개발 재건축이 하기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에는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에 따라 틀리겠지만 엄청나게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왜? 규제 완화는 반드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용산에 이번에 개발 발표했잖아요. 용산이 지금 평당 지분 가격이 1억에서 2억입니다. 지분 가격이 평당 1억에서 2억이면 대지분 10평짜리 빌라도 평균적으로 10억에서 20억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뭐 전세는 5, 6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돈 10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 지분 가격이 1억에서 2억 하는 용산의 빌라 시세들이, 그러니까 한강로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고 내후년에 그걸 분양한다고 하면 그 동네의 빌라 시세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개발은 반드시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무슨 얘기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왜? 계속해서 구역 지정을 해나갈 거고 가격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개발 구역들이 늘어난다면 결국 이거는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10 대책에서 한 내용이죠.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입니다. 자, 이거는 누군가한테는 또 특별한 혜택이고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자본금이 있는 다주택자들한테는요. 특별한 혜택이고 특별한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눈치 싸움을 하는 걸로 시장에서 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보면 어쨌거나 110 대책 이후에 거래량은 확실히 늘었다. 어떤 거? 이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확실히 늘었다는 걸 저는 몸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가 뭐 한 2배, 3배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계약 건수가. 어쨌거나 투자자 유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 겪어봤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미분양 주택들을 대거 사들여갖고 그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분들한테는 또 뭘 해줬죠?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줬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주택을, 아파트를 10개를 사든 20개를 사든 다 세금을 안 걷고 비과세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할 때 정부에서는 그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분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아파트를 지금 건설회사에서는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을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지어봤자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자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어줘야지만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텐데 수요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비아파트를 안 그래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제일 큰 피해냐면 서민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왜? 지금 뉴스 보십시오. 월세가 얼마나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치솟아 올라가는 이 월세를 젊은 층들이 이제 반지하도 60만 원, 70만 원 시대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유형 저가주택의 전세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물론 이 공급에 대한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그동안 뭐 역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이걸 타개하려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지 되고 이거를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려면 누군가 사기 편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누가 사기 편하게 해줘야지 될까요? 역시 자본력이 있는 사람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자금을 빌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본력이 있는 누군가한테는 또 특별한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비아파트 주택수 산정 제외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꼭 아셔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분양권, 특히 분양권이라는 건 뭐냐? 청약이죠. 청약의 시대는 가고 앞으로 도정법 시대가 온다. 도정법? 그게 뭐예요? 도정법이 뭐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약 시대,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한 시대는 간다. 이제 청약 물량 안 나올 거지만 앞으로는 이 청약보다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밖에는 돈을 벌 수 없는 시대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강북에요. 조만간 분양가 4,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옵니다. 지금 행당 7구역인가요? 이제 거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평당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라고 조합 측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야, 왕십리가 4,500에서 5천만 원 분양가면 안전마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동안 청약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죠.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안 돼, 집 사지 마. 아버지, 저 집 좀 하나 사면 안 될까요? 안 돼. 야, 임마, 무슨 소리야, 임마. 청약 통장 기다려서 청약 받아야지. 그러다가 40세, 50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안전마진이 없는 고분양가인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강북도 이제 제가 봤을 때 내년 되면 5천만 원 분양가 시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5천만 원 분양가면 과연 안전마진이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알죠. 이전 정권에서는 서울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벌써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입주 물량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도정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시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도정법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2년 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년 후부터는 청약 통장을 쓸 수도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되는 물량 자체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10년간. 그럼 청약 통장 갖고 있다가 먼 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니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 아니면 다른 데 하실 수 있어요. 3기 신도시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청약 물량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권과 서울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고 서울에서 한번 나가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간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서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청약 통장을 쓸 일도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10년간은 도정법 시대가 온다. 자, 재개발 재건축 네 번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앞으로 선별투자 시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 오프닝 때 야 무슨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 고분양가에다가 이 공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고 공사장이 막 쓰는 현장들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말 다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수익이 나는 정비 사업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샀을 때 안전 마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 평균 시세인 11억에서 12억짜리 30평대 기준으로 11억에서 12억짜리 아파트 샀을 경우 뭐 전세 끼고 한 7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들의 향후 시세 상승은 한 2, 3억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파트 하나 사서 2, 3억 정도 재미를 볼 거면 지금 있는 아파트를 사셔도 돼요. 기축 아파트.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사야지 돈이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수익이 너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자, 보시는 것처럼 평당 500만 원 하던 공사비가요.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죠. 부산 친구 범호동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맨 처음에 시공 계약을 할 때 조합이랑 539만 원에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동안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지금 이제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일단 그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강남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 기준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포 18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분담금이 3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이 반포 18차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는 분담금이 3억이었는데, 지금 이거 4배, 400%를 더 내라는 겁니다. 2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안 남겠죠. 왜냐면 20억대 한 중후반에 이 아파트를 사서, 뭐 한 27억에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4평을 다시 받아요. 34평을 사면. 그럼 27억에 사갖고, 12억 정도를 하면 얼마예요? 27억에다가 12억이면 39억 정도 되는 건가요? 39억? 그죠? 39억 정도 되는 거네요.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뭐 200세대 남짓으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100% 한강 조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치면, 지금 이 아파트를 사서 분담금을 내서 총 내 투자금은 거의 한 37, 8억 들어가는 거예요. 37, 8억 내가 쏟아 부으면 40억짜리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 1,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왜 재건축이 지금 돈이 안 되냐면 첫 번째는 공사비도 많이 올랐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보통 최근 강남 아파트들이 한 4, 5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5억 이상씩 가격 상승이 되고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뭐 2, 30억이 뛰어버렸어요. 2, 30억이 몇 년 사이에 뛴 거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죠? 뭐 예를 한 달에 1억씩 뛴 거예요. 한 달에 1억씩 아파트 가격이. 어떤 동네는 10년에 1억 뛰는데 강남은 한 달에 1억씩 뛰어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막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한강뷰가 이 보이는 단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오른 금액에다가 분담금을 계산하니까 수익이 안 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 해볼까요? 이 반포 18차 아파트를 내가 과거에 한 8억 주고 사놨어요. 그런데 분담금 지금 12억이에요. 그럼 2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신 분들은 분담금이 아무리 높아도 20억 정도 안전마진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공사비 60% 분담금 60%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아까 이 보셨던 이 부산의 범천동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거의 뭐 100% 증가가 된 거고, 잠실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정도 증가 예상이고,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뭐 최근에 5단지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분담금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재개발에 수익이 안 나는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별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수익이 좀 크겠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또 수익이 안 나는 정비 사업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재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개포 시형 아파트라든가 둔촌주공 아파트라든가 고독 시형 아파트라든가 가락 시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저층 4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아파트들은 최저가 8층, 10층에서부터 15층까지 되는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사비까지 더 오른 데다가 지금 가격대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재미가 안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 이런 걸 사시는 것도 방법인데 어쨌거나 철저하게 선별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5번째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것들이 이제 빌라인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역대급 최저점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전세 보증 가입 한도가 축소됐고 전세 사기에 의한 전세 기피 현상 그리고 빌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이 빌라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 최저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이 여러분들한테 또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 주택수에서 빼주잖아요. 60제곱미터 미만의 6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110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고 제가 서울시에 지금 뭐 동의서를 건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조합 설립을 앞둔 지역들에 있는 지역들을 모니터링 해보니까요. 급매물들은 이미 다 빠졌다 이제. 3, 4개월 전에 급매물이 100개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 한 2, 30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최저점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빌라 같은 경우도 재개발 시장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 동의서를 걷는 지역이라든가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구역 지정이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적어도 2월 달 안에, 적어도 3월 안에는 이 급매물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인기 지역 같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심권이라든가 용산 주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여러분들께서 좀 발품을 빨리 팔아서 좀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투자는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중에 거의 50% 절반 이상이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수익이 안 나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앞으로 너무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주택들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건 아니면 용산에 있는 한남 뉴타운에 있는 빌라건, 성수동에 있는 빌라건, 이런 것들을 지금은 빌라가 20억, 30억 하지만 재개발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노량진도 12억, 15억, 요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빌라들을 2, 3억일 때 사놨다면, 그죠? 공사비가 아무리 올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수익이 내가 조금 줄어드는 것 뿐이지 안전마저는 몇십억씩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서울시와 그리고 국토부와 정부가 삼위일체가 돼갖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건 뭐냐면 서울에 정말 그 정도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올 신년사에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가장 많은 역대급으로 많은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구역이 앞으로 많이 지정될 거란 말이죠. 그럼 어쨌거나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투자해야지 되냐?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금력이 좀 덜 하신 분들은 중간에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초기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정말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자 기간이 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좌측 상단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투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는 1단계일 거고 입주하는 단계는 한 10단계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관리 처분을 앞뒀다든가 사업 시행인가를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한남 3구역이라든가 노량진처럼 지금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계가 8단계나 9단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이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보면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이 상단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상당히 적어요. 대신에 안정적이죠. 왜? 조금만 있으면 입주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반면에 내가 초기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은 아주 작게 들어가지만 기대 수익률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은 좀 용기가 필요하시고 용기가 없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은 아예 이쪽에 차단을 보지 마세요. 왜?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 그 정도의 인내심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초기에 살 수 있겠는데 이걸 언제 기다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다리시는 거는 각자 마음이죠. 나는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투자를 요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세 차익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중간에 파셔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한남 뉴타운을 한 6, 7년 전에 사놨어요. 그런데 지금 팔면 최소 한 15억, 20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은 빨리 사는 게 좋다. 근데 나는 자금력이 상당히 많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싫고 나는 안전하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먹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적어도 떨어진 것들, 이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셔서 중간에 매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재개발 재건축에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총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정부와 국토부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상당히 높다. 두 번째, 비아파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양권 청약의 시대는 갔다. 물건량 자체가 앞으로 청약 물량 자체가 서울에 나올 일이 2026년부터는 없다. 앞으로 10년간 청약 통장을 썩힐 수밖에 없다. 청약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새 아파트에 대한 물량이 없다라는 건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밖에 없다.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청약보다는, 그러니까 분양권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주권의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주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선별 투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이 지분에 대한 가격들도 많이 올랐고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시세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투자를 해야지 된다. 다섯 번째, 빌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특히 빌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아니면 재개발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빌라를 얘기합니다. 이제 빌라는 시장은 앞으로 철저하게 양극화로 나뉘어질 겁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놈과 재개발이 되는 쪽으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이 빌라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점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여섯 번째, 재개발 초기 진입 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누군가한테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평범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를 하고, 뭐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그죠? 제가 이럴 줄 알고 태어났을까요? 전혀 그럴 줄 모르고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20년 전에 정말 평범한 기회죠. 이직을 할 수 있는,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기회를 저는 그냥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강의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강의 한번 해볼래라는 또 기회가 와서 또 그냥 그 기회를 잡은 거고, 그러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사업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평범한 기회를 하나씩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요, 이게 특별한 기회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한 번 지나가는 스쳐가는 평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 안에서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특별한 기회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앞으로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왜? 이제 앞으로 신도시 시대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자녀들을 안 낳는 시대가 오면 도시 집중화가 더 많이 될 거고, 결국에 그러면 신도시보다는 도시의 집중화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많아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이제 분양가 11억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결코 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서울이랑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다. 경기도가 분양가 11억이면요, 서울 분양가 20억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강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2배 이상의 차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토액으로도 앞으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런 평범한 기회를 특별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인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은 분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날 일주일에 2번 정도 여러분들 모시고요, 아주 특별한 세미나, 의미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쪽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는 세미나 내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오실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